안녕하세요. 종잡생각의 존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그로스 스테이지 회사들의 투자용 사업 계획서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의 스테이지를 한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좀 대충 나눠봤는데요. 이게 뭐 엄격하게 시장에 산업에서 좀 정의가 된 게 있다기보다는 흔히 뭐 VC, 뭐 벤처 캐피탈 혹은 뭐 헤지 펀드들이 본인들이 타겟을 하는 그 스테이지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크게 한 두 가지 꼭지로 좀 나눠봤는데, 한 개는 투자 라운드 기준에서, 또 다른 관계는 회사 자체의 이제 성과나 마일스톤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얼리 스테이지는 흔히들 말하는 뭐 시드 단계 또 시리즈 A, 뭐 넓게 봤을 때는 시리즈 B까지, 시리즈 B 중에서 좀 작은 단계 시리즈 B까지를 좀 보기도 하고요. 요새 뭐 프리시드다, 프리시리즈 A다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프리가 들어간 것들은 IPO를 제외하고는 다 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빠를 때 이제 뭐 출시 전, 제품 출시 전이고 정말 기획서만 있는 단계라든가 팀만 모여 있을 때도 시드 같은 걸 하기도 하죠.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 핏, PMF, 프로덕트 마켓 핏, 제품과 이제 시장의 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그 시점 전후 정도까지를 다 이제 얼리 스테이지라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B2B SaaS 회사의 경우에는 뭐 ARR, Annual Recurring Revenue 기준으로 뭐 5에서 10 밀리언 정도, 한국 도를 뭐 5, 60억에서 뭐 한 100억 정도 이제 언저리 이하 정도까지는 다 얼리 스테이지로 많이 좀 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 미국에서도 이제 10 밀리언 ARR이 넘어가면은요, 만날 수 있는 VC들이 갑자기 그로스 펀드들이 확 열려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때부터 헤지 펀드들도 많이 좀 살펴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얼추 거기서 좀 나눠 보았습니다. 그럼 그로스 스테이지는 뭐 시리즈 B이기도 하고, 예, 시리즈 D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기도 하는데, 뭐 크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격한 게 정의된 건 없지만 대충 요 정도 레인지 안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때는 특징적인 게 이제 회사가 뭐 멀티 프로덕트 컴퍼니가 되기도 하는데, 샌드보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첫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프로덕트 마켓 핏을 뭐 깔끔하게 좀 넘은 뒤에 본 경우가 많고요. 그 시점에서 이제 고투 마켓, 마케팅과 세일즈를 정말 그 엔진을 스케일링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라고 많이 보죠. 그래서 ARR은 아까 말씀드린 뭐 5에서 10 밀리언 넘어서서 이제 100 밀리언, 하나로 뭐 1000억 정도 이하 정도 사이까지, 그 사이에는 여기를 B2B 사스 기준을 보고요. 만약에 기존에 뭐 리테일이나 뭐 제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매출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 스테이지는 뭐 시리즈 D에서 F 사이에서 혹은 뭐 프리 IPO 단계, 이때는 이제 정말 그냥 회사를 전체적으로 볼륨을 키워서 시장의 마켓 셰어를 공격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글로벌 익스펜션을 막 하고 있는 대부분 단계고요. 이때는 ARR이 뭐 100 밀리언을 넘어가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끝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회사들 한번 사례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은 회사를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네, 그 펜도라는 회사고요. 이 펜도는 프로덕트를 온보딩 시켜주는 회사예요. 요새 워낙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막 그 튜토리얼들 뜨잖아요. 여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저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저는 열심히 스킵을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제품을 온보딩하는 걸 사람들이 다 코칭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상당 부분 요새 뭐 프로덕트 렛 그로스다 해서 셀프 서비스로 하고, 실제로 세일즈 팀이 한다 하더라도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객의 이제 제품 온보딩,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많이 좀 사용되는 솔루션이고요.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고 들었고, 네, 그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동작한다고 하고, 이 회사는 좀 살펴보면은 지금 예,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죠.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한 2천억 좀 넘는 펀딩을 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노스캐롤라이나 회사가 있고 한 250명에서 500명 사이에 있는 회사 규모. 최근에 이제 시리즈 E까지 가 있는 상태고, 언제 설립이 됐죠? 2013년에 설립이 됐네요. 그 매출은 뭐 10에서 50 밀리언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하고요. 두 번째 회사 바라볼 회사는 이제 프론트, 어제 봤던 거죠. 얼리 스테이지 시리즈 A 덱도 봤었는데, 프론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쉐어드 인박스에서 기존에 이제 바깥에서 회사를 향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인박스 메일링 리스트들인데, 뭐 서포트 샌드보드가 됐던, 뭐 탤런트 샌드보드가 됐던,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를 여러 팀원들이 함께 공유해서 협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사인도 해가면서 티켓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펀딩 규모는 뭐 하나로 1,400, 1,500억 정도 됐고,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임직원은 100명에서 250명 사이, 창업 그 기준은 마찬가지로 2013년이네요. 최근에 시리즈 C까지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본 회사는 칼타. 이거는 주주 명부인데요. 한국에도 이거를 벤치마크에서 나온 그 사스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선 거의 칼타가 시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비상장사들의 주주 명부를 관리를 하고 거기서 스톡옵션을 발행한다든가, 또 뭐 그 데이터룸, 펀딩용 데이터룸 한다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요. 409A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스톡옵션 행사가도 뭐 정해주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 네, 참고로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딴 데서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현재까지는 캡 테이블 매니지먼트고요. 최근에 칼타 X라고 새로 출시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칼타는 좀 더 그 레이트 스테이지 회사예요. 네.
펀딩 규모도 보시면은 하나로 뭐 한 6-7천억 정도 했고 직원 500명에서 1,000명 사이 샌프란시스코로 되기는 한데 지금 상당 부분의 회사를 또 다른 그 리전으로 좀 많이 옮긴 상태고요. 여기는 창업한 2012년 좀 더 한 해 정도 먼저 창업했네요. 그래서 헨리 월리가 현재 CEO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세 가지 회사를 그 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팬도로 한번 가 볼까요? 팬도는 시리즈 B 때 덱이에요. 그러니까 좀 됐죠? 그래서 아마 그로스 스테이지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적절한 시점이고요. 여긴 시작부터 먼저 회사를 간단하게 서머를 해줍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 구글, 뭐 시스코, 레드 등등 배경 사람들이 56명의 임직원이 시리즈 B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 투자를 해왔어. 뭐 Better Ventures 뭐 이런 데 유명하죠. 그리고 ARR 그로스가 이렇게 예뻐. 그래서 약간 ARR을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게 느껴지죠? 그때 뭐라 말씀드렸죠? 성과가 괜찮은 것들 앞단으로 당겨 놓는다. 여기도 약간 그런 케이스죠. 그래프가 예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 하이 레벨의 퍼포스, 회사 퍼포스랑 이 타이밍, why now를 여기서 일단 때려줘요. 왜 지금 우리 회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예, 왜냐면 이게 뭐 온보딩 할 때, 온보딩 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솔루션들이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어. 예, 그래서 근데 기존에 컨슈머 제품들은 사람들이 쓸 때 왼쪽에 보시면은 컨슈머 제품들 이런 식으로 다 온보딩을 친절히 가르쳐 주는데 B2B는 너무 복잡하고 쓰기 힘들어. 사람들이 대부분 제품을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끝나. 그래서 뭐 짜증나서 churn하고 그래. 그래서 그런 온보딩을 우리는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팝업도 해주고, 뭐 서베이도 해주고, 그걸 보여주는 대시보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능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캡처하는데, 이거는 전 장표가 솔직히 약간 처음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잘 읽어보면은 자바스크립트 한 줄 넣으면은 모든 행동들, 클릭들, 페이지 뷰 이런 것들 다 트래킹해서 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한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키, 뭐 스트렝스는 여러 가지 뭐 인테그레이션이 다 돼 있어, 타겟팅 할 수 있어, 고객들 유저들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어, 뭐 그리고 모든 걸 다 캡처할 거야. 이런 좀 특징적인 것들을 계속 하이라이트하고 누가 쓰느냐. 이게 회사들 대상 B2B잖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롤들이 골고루 다 써. 그래서 그걸 통계를 한번 보여줍니다. 주로 쓰는 사람들은 커스터머 석세스 쪽, 또 프로덕트 매니저들 쪽, 또 UI UX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결국 R&D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제품을 잘 쓰게 하는 그 두 가지 직군에서 많이 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조금 뭐 활용도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 사례들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약간 트랙션 슬라이드죠. 우리 이런 사례가 있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 뭐 잘 쓰고 있어. 또 이런 회사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 또 잘 쓰고 있어. 또 이런 회사 이렇게 쓰고 있어. 잘 쓰고 있어. 다 트랙션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 레드액트에서 이제 안 보여주긴 하는데 또 다른 고객들 이렇게 있어. 계속 트랙션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투마켓으로 넘어가죠. 그럼 저런 트랙션이 어디서 나와? 우리 고투마켓 한번 볼까? 현재는 직접 다 인사이드 세일즈로 직접 팔고 있어. 예, 타겟은 뭐 아까 말씀드린 B2B 웹 기반 회사들이야. 페르소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한테 주로 팔아. 예. 그래서 아까 왜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쓰기 때문이죠. 다음에 커스터머 석세스 많이 쓰죠. 그러니까 타겟층은 주 타겟 페르소나 프로덕트 매니저야. 프라이싱은 이런 식으로 뭐 먼트 액티브 유저 기준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어. 그로스 스테이지 때문에 데이터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net new ARR 그 growth라고 해서 ARR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약간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주죠. 일단 new가 있고 위가 늘어나는 거, 까만색, 그다음 회색이 expansion, 산 사람 좀 더 추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원래 10명이 쓰던 거를 뭐 15명 쓰면은 그런 거 expansion이라고 부르겠죠. 네, 빨간색은 churn, 이탈하는 고객들. 이제 그만 쓸래. 예, 그다음에 세일즈 쿼터 커패시티 이런 개념이 이제 그로스 스테이지 때는 되게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B2B 회사들은 세일즈 쿼터 커패시티랑 그 세일즈는 까만색이 여기 실적이고요. 그 빨간색이 커패시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세일즈가 10명 있고 한 사람당 예를 들어 뭐 500개 혹은 뭐 밀리언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밀리언씩 1년에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0밀리언을 낼 수 있잖아요. 그게 세일즈 커패시티예요. 근데 그 10밀리언이 모든 사람들이 다 10밀리언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밀리언씩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한 7, 80% 정도 이제 히트한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액추얼이 예, 액추얼이 그 커패시티보다 더 높아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너무나도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은 디마인드가 있다는 걸 약간 플렉스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콜트 트렌딩은 이거는 그래프를 딱 봐도 다른 팀에서 분석을 해서 여기다 버프한 게 느껴지죠.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팀을 거치지 않은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기존에 들어온 고객들이 점점 많이 써요. 여기 다 보면 Y축이 빠져 있는데 실제 덱은 다 Y축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마 공유를 위해서 Y축을 다 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 덱은 꼭 다 Y축 항상 다 넣으셔야 됩니다. 특히 VC분들이 이거 예리하게 봐요. 괜히 축 빼면은요, 이거 뭐 숨기려고 한다고 보이거든요. 축 꼭 넣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 고객들이 계속 더 써라는 거를 익스펜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들어왔던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써. 계속 누적적으로 더 가속화되는 게 보여지죠. 예, 계속 트랙션 슬라이드고
그다음에 ASP는 Average Selling Price 혹은 뭐 Average Revenue per 뭐 Customer 이렇게도 써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통일이 안 돼 있죠. ASP랑 Average Revenue per Customer 이런 거 통일시키는 게 좋죠. 하여튼 Average Selling Price 평균적으로 얼마에 팔고 있는데 이 시점부터 그 가격을 좀 올렸더니 평균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세일즈 사람이 똑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이 더 늘겠죠. 그 다음에 무빙 업 더 마켓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무빙 뭐 업스트림 혹은 업 더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게 SMB 작은 회사들 스몰 투 미디움 비즈니스나 미드 마켓에서 팔다가 이 엔터프라이즈 쪽 정말 큰 회사들 뭐 포춘 100나 한국으로 치면 뭐 코스피 100 이런 회사들로 점차 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는 다 빼놨는데 Y축이랑 얼마 이상 되는 고객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차 그 돈 많이 줄 수 있는 고객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 사이즈 U10 레드액트에서 좀 센서를 해놨는데 이런 타겟으로 점차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 지금 B2B SaaS 하고 있는데 온프레미스로 해서 설치형으로 갈 거야. 나중에는 디지털리 이네블 이런 건 약간 좀 이제 약간의 그 핑크 로지 픽처, 뜬구름 잡는 얘기로 가서 우리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있어라고 한번 해주는 거죠. 군침을 울리게끔. 컴패티브 언레스는 완전히 뺐네요. 여기서는 일단 숨겨놨네요. 여기서 뭔가 했다는 거죠. 로드맵. 그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약간 보여주는 거. 우리 돈 주시면 이런 거 잘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 얼마 주세요? 그러면 이거 할 거예요. 하기 전에 먼저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을 주든 말든 우리는 할 거야. 그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 설명은 생략을 해놨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로드맵들이 잘 타이트하게 짜임새 있게 짜져 있어. 그래서 이거 포캐스트 이 돈 주면은 우리 어떻게 성장할 거예요. 이게 아마 그 프론트에 있는 이런 그래프 성장 그래프가 있었을 거예요. 브레이크다운은 이렇게 레이어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리즈 B는 15밀리언 하려고 하고 있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돼 있고 컴퍼니 하이라이트에서 이제 컴퍼니 하이라이트 이거 뭐죠? 그걸 이제 한 번에 요약을 해주는 거죠. 우리 증명된 팀이야. 빨리 성장하고 있어. 고객들 잘 쓰고 있지. 제품도 탄탄하게 잘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돈 주세요. 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보시면은 아마 얼리 스테이지 덱들보다는 앞서 있던 이런 매트릭들, 고트마켓 매트릭들에 대해서 그로스 스테이지는 훨씬 더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커스터머 세그먼트들은 뭐 큰 데들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 뭐 ASP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 ARR 중에서 넷 달러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얼마큼 익스펜션 하고 있어, 세일즈 커패시티 어떻게 하고 있어, 세일즈 사이클 슬라이드가 빠졌어요. 그래서 주로 세일즈 사이클이나 캡 페이백 피리어드, 그러니까 마케팅 세일즈에서 들어와서 고객 한 명 유치했었을 때 얼만큼 빨리 회수할 수 있는가, 이거는 다른 덱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런 식으로 고트마켓 쪽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프론트의 시리즈 B 덱으로 가보시죠. A 덱보다도요 더 예뻐졌어요. 네. 정말 제품을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A 때는 막 구절절 설명을 했었잖아요. B 때는 좀 비주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이런 메일 그 주소들 있으면은 그거를 메일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쓸 수가 있어. 라고. 이거 뭘까요? 이거는 기존 이메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메일이 사라지거나 여러 사람들이 봤는데 또 누구는 버려버리고 누구는 무슨 이메일이 왔었어 모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경험이 안 좋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통합시키는 솔루션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 그룹으로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사인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할 수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약간 애노테이트 해줘서 어사인 해주고 코멘트도 할 수 있고 통계도 보여주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도 좀 더 비주얼하게 바꿨어요. 저번처럼 여기 뭐 트위터 등등등에서 들어온 걸 여기서 다 모아서 보여줘.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다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있지만 협업하기에도 좋아. 그 외 나머지 쓰는 솔루션들과도 다 연동이 돼 있어.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커뮤니케이션으로 간다라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훨씬 더 깔끔하게 좀 잘 설명을 했죠. 그리고 고객들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다 아는 로고들이죠. 쇼피파이, 루이비통 그룹들, 뭐 시스코, 메라키, 헙스팟 다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을 잘 쓰고 있고 산업들도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마켓 오퍼튜니티가 되게 크다. 유스 케이스도 다양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플렉싱 해주는 거예요. 고객들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이런 고객들이 정말 많은 산업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 한번 상상을 해봐. 상상을 자극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트랙션이면서 동시에. 그래프 너무 예쁘죠? 네. Y축이 빠져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들은 언제 나오냐면요. 대부분 SMB랑 미드마켓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깔끔하게 나와요. 왜냐면은 가랑비 옷 전다고 정말 많은 고객들이 통계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컨슈머 프로덕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완전 엔터프라이즈 B2B 회사들은 그래프가 까끌까끌하게 올라가거든요. 이건 훨씬 더 이제 딱 이 그래프만 봐도 SMB랑 미드마켓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회사구나. 나중에 근데 엔터프라이즈도 타겟을 한다는 걸 약간 설명을 해주겠죠. 그리고 천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갈수록 이탈하는 고객들이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고 이건 넷 MRR 뭐 천인데 이거 반대로 넷 달러 리텐션을 보면 그래프가 위아래가 바뀌는데 그래서 점점 이게 그래프 0 아래에 있다는 거는 천이 아래 0 아래에 있다는 거는 고객들이 점점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사용량도 인제 더 늘어난다. 메시지 양도 늘어나지, 코멘트랑 멘션도 점점 늘어나지, 인디비dual 이메일 유저도 늘어나지. 이거 사실 ARR 그래프랑 똑같은 소리인데요. ARR하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도 뒷받침되니까 이게 허황된 ARR이 아니라 사용량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얼라인되어 있는 ARR이라는 게 실속 있는 ARR이라는 걸 여기서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인제 아까 그 팬더에서 보여드린 거랑 좀 비슷한 세일즈 커패시티랑 액추얼 슬라이드예요. 근데 여기는 앞단에 요거까지 하나 더 보여줬어요. 그때 그 기존의 팀 램프업, 팀 스케일링하는 그 세션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사람이 들어오면은 즉시 100% 1인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일즈 랩들은 주로 뭐 6개월 정도를 텀을 보고 인제 램프업 한다고 보는데 파란색이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요게 6개월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이고 여기 사람들이 뽑힌 거죠. 예, 그래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분기에는 그 램프업이 다 된 사람이 늘어났고 좀 더 늘어나고 그럼 회사들은 뭐예요? 사람을 계속 채용하고 있거나 이미 채용된 사람들이 램프업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크기가 커패시티를 늘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커패시티보다도 매출이 더 빨리 늘고 있어." 예. 그만큼 시장의 디맨드가 커. 이렇게 또 플렉싱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세일즈 팀도 엄청 잘 체계적으로 늘리고 있어." 약간 왼쪽 이런 거 트리킹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더 빨리 요구하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하고 있어. 이게 성장에 대한 포텐셜을 많이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보였죠? ASP, Average Selling Price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평균 단가 증가하고 있어. 그다음에 큰 딜들도 더 늘어나고 있어. 여기 뭐 Y축을 좀 이상하게 써 놓긴 했는데 이것도 아마 실제 덱에서는 여기서도 다 숫자가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딜들도 늘어나서 아까 팬도랑 똑같이 했죠. 엔터프라이즈 딜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이런 거랑 비슷하고 커스터머 사례들 아마 여기다 써 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ARR이 얼마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의 이메일 그 시트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줘서 이 숫자가 또 어떤 고객들이다라는 걸 약간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여기서 써 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케팅 쪽이죠. 마케팅 엔진도 이제 동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 사용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페이드도 늘어나고 오르게닉도 늘어나. 오르게닉은 뭐 완전히 늘어났다고 보기 힘든데 이 말인즉슨 우리가 돈을 넣으면 그만큼 리드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엔진이 동작을 하는 거야. 만약에 돈이 늘어났는데 리드가 안 늘어나요?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구멍이 나 있구나. 그 리키 버켓. 양동이에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건데 이거는 돈을 쓰는 대로 늘어나 돈 더 주면은 더 늘어나게 할 수 있겠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LTV over CAC 그 커스텀 애쿼지션 코스트보다 라이프타임 밸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보여주면서 돈을 넣으면은 단순히 리드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온 고객들은 또 점점점 더 오래 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고트마켓 엔진인데 봐봐 이 팀 되게 어려 1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팀이 좀 더 램프업 되면은 얼마나 잘하겠어. 계속 포텐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까 또 콜 슬라이드 좀 비슷한 팬더에도 있었죠? 넷 달러 리텐션이 이것도 엄청난 플렉스인데 6개월 안에 120%예요. 1년에 120%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6개월 안에 120%, 1년 안에 150%까지 올라가. 근데 이게 회사 점점 커지면 이 숫자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시리즈 B 때는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쌓이면서도 더 가속화돼서 늘어나는 걸 보여주죠. ACV, 뭐 Average Contract Value 혹은 Annual Contract Value라고 부르는데 평균 1년 동안에 이제 계약하는 그 평균 계약 그 금액이 또 마찬가지로 15개월 동안 2배 정도 증가했다. 단가가 늘어났다. ASP랑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 라는 거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이건 팀 플렉스. 이건 또 되게 잘 했어요. 우리 헤드카운트 이렇게 늘고 있어. 팀 이렇게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간 사람, 그 voluntary departure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물론 회사에서 내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3개월 넘은 사람. 그다음에 바로 우리 글래스도어 한국으로 치면 자플랜 같은 거죠. 근데 미국이 좀 재밌는 게 글래스도어 평이 한국보다 좀 더 긍정적이에요. 이게 미국이 그냥 문화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비관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비율을 보면은. 근데 미국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좀 흥미로운 추세인데 왜 그런지 저도 뭐 자세히 분석을 해본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글래스도어에서 봐봐. 회사 만점이야. 친구한테 100% 추천하는데 CEO도 100% 어프로브 한데 이 CEO 뭐 레이팅 17개 있어 해서 우리 팀 되게 분위기 좋아. 오프사이트에서 설베이 됐는데 분위기 좋아. 이런 식으로 예, 플렉스를 하고 있죠. 근데 회사가 지금 50명 언저리잖아요. 이때는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회사 커질수록 되게 힘들어지죠. 그다음에 저번에 시리즈 A 덱에 있었던 거 우리 근데 돈 되게 적게 쓴다. 봐봐. 시리즈 A 때 근데 요만큼 써서 이만큼 ARR 애드했어. 그때 기억나세요? 1.4 밀리언 써서 1.6 밀리언 ARR 갔었나요? 예. 시리즈 A에서는 또 10 밀리언 레이즈해서 이거밖에 안 썼는데 이만큼 더 갔어라는 걸 여기서 한 번 더 플렉스 해주고 그래서 7 밀리언 남았어. 예, 그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런웨이가 18개월 남았는데 디폴트 얼라이브는 이거 YC 개념인데요. 만약에 더 이상 하이어링 하지 않아. 그리고 현재 성장수를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은 예, 죽어 아니면은 회사 살아 남아있는 돈으로. 근데 산다는 거죠. 더 이상 회사를 키우지 않고 그냥 쭉 가면은 회사는 흑자가 난다.
약간 플렉스 해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계속 키우면은 이 ARR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지만 남아있는 돈은 줄어들 거야. 그래서 돈을 주면은 빨리 성장할 수 있어. 왜 아까 보여드렸죠? 세일즈에서 우리 커패시티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어. 마케팅에서 우리가 돈 쓰는 거보다 돈 쓰는 것만큼 리가 쭉쭉 늘어나고 있어. 근데 들어오는 고객들은 더 오래 써서 더 확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만 주면은 마케팅 세일즈 스케일링에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그거를 커넥팅 더 닷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positive operating margin 뭐 by end of 이거 뭐 그로스 마진 되게 좋다. 그로스 마진 뭐 75%, 80% 정도 되겠네요. 80% 정도면 뭐 사스 정도면 준수한 편이고요. 60%는 꼭 넘어주는 게 좋고 60% 아래 떨어지면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을 해요. 오퍼레이팅 마진 점점 좋아지고 있다 보여주고 있고 네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왜? 엄청 사람들이 잘 쓰고 있어. 스티키네스 좋아. DA over MAU 스티키네스 좋아. 좋은 정보도 우리가 고급 정보 다 갖고 있어. 사람에 대한 정보, 대화 정보, 파일, 뭐 컨택트 다 갖고 있어. 그다음에 모든 팀에서 되게 골고루 쓸 수 있어. 이메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포커스했죠. 그래서 우리 2018년에 뭐 할 거냐면은 예, 더 많은 이걸 좀 디테일로 봐보면은 더 많은 유저들에게 다가갈 거야. 고토마켓 스케일링 할 거니까 돈 줘 이런 소리죠. 그다음에 우리 제품 더 잘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다 뻔한 얘기예요. 항상 고토마켓 더 잘할 거야. R&D 더 잘할 거야. 나머지는 당연히 그걸 따라와야지. 서포팅 해야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요. 그다음에 롱텀 비전 여기서는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예, 생략을 해서 레젝트를 했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짐작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쓰죠. 사람들은 대화 다 갖고 있죠. 파일 갖고 있죠. 미팅 갖고 있죠. 컨택 갖고 있죠. 뭘 하겠어요? 예, CRM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왜냐면 젠데스크를 보면 젠데스크가 티켓 시스템이잖아요. 티켓 시스템인데 서포트 티켓 시스템인데 거기서 CRM 플레이를 되게 늦게 갔었어요. 그래서 대화들이 사라지고 그 젠데스크 회사들이 유저들이 커졌을 때 어디로 갔어요? 다 세일스포스로 갔거든요. 왜냐면 세일스포스는 CRM이고 거기서 나머지 티켓, 뭐 채팅, 뭐 등등 이렇게 갔거든요. 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이거 다 갖고 있으니까 세일스포스를 와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전으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시리즈 B 하면 또 마찬가지로 컨피덴셜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이때 시작을 했어. 이게 비전 슬라이드 같은 건데 우리 현재 여기 있어. 근데 우리 이제 더 잘 만들 거야. 돈 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세상 다 정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칼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칼타도 제가 너무 사랑에 맞이하는 회사인데 헨리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회사 어려운 역경도 겪었는데도 되게 잘 극복을 했고요. 칼타 요 덱에서 온라인상에 공유되어 있는 거는요. 사실 현재 회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헨리가 발표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그 미래 비전까지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 부분 되게 셀링이 돼요. 근데 그 비전을 이미 최근에 출시를 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칼타는 뭐냐? 예, 주주명부 관리 회사라고 했잖아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건 로빈후드인데 주식 거래할 때 그냥 바로 뭐 클릭해서 바이하고 셀 할 수 있는데 왜 비상장주는 이렇게 막 주권도 발행하고 이거 다 관리해야 되고 너무 까다롭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 디지털로 센트럴 리지스트를 다 바꿨다. 그래서 주주명부를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파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은 누가 뭐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류별로 다 트래킹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해줄게. 어떻게 하냐면은 예, 이슈어가 있고 오너십을 오너한테 주는 이 자체를 굉장히 단순한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을 시킬 거야.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스톡 옵션이라든가 뭐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파생 상품 등에 대해서도 다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해줘. 네, 근데 사실 뭐 주주명부 관리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수령하는 과정은 다 디지털로 돼 있죠. 네, 디지털 사이니지로 해서 여기서 사인만 하면은 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주명부로 관리하는데 사실 이게 얼리 스테이지 시리즈 A까지만 해도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구글 시트로 다 관리 가능하고 뭐 엑셀로 관리 가능하는데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 넘어가고 해서 그 사이에 뭐 수옵션도 많이 발행하기 시작해서 뭐 50명, 100명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없으면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은 거의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회사들 뭐 얼리 스테이지 넘어가서 그로스 스테이지 가는 회사들은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를 또 관리할 수 있어요. 소유주 입장에서도 제가 뭐 엔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회사에 스톡옵션 팔 수 있고 이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어서 하잖아요. 그걸 제 소유주 입장에서도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현황을 한 군데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예, 네트워크 효과가 생긴다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컴퍼니들의 주식을 VC들이 여러 회사들 관리하니까 VC들이 먼저 칼타 쓰는 게 어때라고 연락이 와요. 이게 시리즈 A 했잖아. 칼타로 넘어와라. 그냥 본인들이 칼타에 들어가면 자기네 포트폴리오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꼬드기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은 회사들은 다음번에 창업할 때 그냥 칼타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너무 경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선순환이 생기고 여기서는 이거를 계속 LP 또 그 다음 단계들까지 계속 네트워크를 늘려가죠. 예, VC들은 또 LP한테 이걸 정보를 주고 또 LP들은 들어와서 여기서 또 자기네가 갖고 있는 VC를 포트폴리오 또 볼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금융 상품들을 계속 티어를 따라하면서 팔겠다.
현재는 그래서 뭐 VC, LP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프라이빗 퍼블릭 컴퍼니까지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약간 비전 슬라이드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트랙션 슬라이드 갑니다. 네. 2012년에 창업했고 오피스 있고 뭐 몇 명 있고 50 밀리언 ARR 이때 시리즈 D랬죠. 시리즈 D 때 50 밀리언 ARR 있고 지금은 시리즈 E, F까지 갔나요? 더 많이 컸겠죠? 애니얼 뭐 리커링 앱 이렇게 또 부드럽게 성장하죠.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프 뭐라고 했어요? 주로 SMB나 미드마켓. 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은 따로 가질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엔터프라이즈에서 욕심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회사는 상장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깔끔하죠. 서브스크립션 커스터머도 쭉 늘고 있죠. 예, 페이백 피리어드가 아까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했죠. 그 팬도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페이백 피리어드 뭐냐면은 세일즈랑 마케팅의 돈을 모든 거 인건비, 마케팅 캠페인 등등등 다 출장비 다 포함을 해서 그 고객을 한 명 데리고 오는데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10,000불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5,000불을 내면은 2년 걸리겠죠. 그럼 24인 거예요. 네. 그리고 1년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10,000불을 내면은 1년 만에 커버되잖아요. 그럼 12개월인 거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아이고 왜 색깔이 칠해졌지? 예. 그래서 그 그래프를 요게 이제 개월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트래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 20개월 넘어가면은요. 이거 엔터프라이즈 플레이가 된다는 소리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웠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캡 보시면은 캡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에버리지 ARR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 말인즉슨 여기서 마케팅과 세일즈 때려박기 시작했다는 거죠. 커패시티 확 늘렸다는 거고. 예, 근데 캡을 줄였다는 건 회사가 성장이 좀 따라오고 있거나 슬프게 말하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뭐 나갔다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과 세일즈 투자하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이게 쭉 그 실제로 주주들이 700,000 명까지 성장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인제 예예 그 오너십 사람들의 주식 소유를 마치 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굉장히 좀 편하게 가게 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긱 이코노미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유주가 될 건데 우버나 그때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그 호스트들에게 주식을 나눠 준다 뭐 이런 거 뭐 선언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쭉 스케일링 하려면은 이런 카르타 플랫폼을 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방식의 뭐 주주 명부하고 죽음 뭐죠? 죽음 납입 확인서가 아니라 주거 미발행 확인서 이런 것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칼타 쓰면은 스케일링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글로벌리도 문제다. 칼타가 현재 미국만 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전 세계로 쭉쭉쭉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한국에도 언젠가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자기네는 되게 그 시스템이 그 근간이 되겠다. 이런 파이낸셜 시스템들의 비상장 회사들의 일종의 파이낸셜 그 유틸리티 컴퍼니로 뭐 가겠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사실 이 회사의 이제 비전은 그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하는 마켓플레이스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사들 다 거래할 수 있잖아요. 이제 비상장 주식도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간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 좀 세 가지 슬라이드를 확인해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로스 스테이지로 넘어오면은요. 그 고투마켓 매트릭들을 훨씬 더 많이 봐요. 페이백 피리어드 보기도 하고 뭐 세일즈 커패시티랑 어테인먼트 보기도 하고 그 마케팅에서 아까 보시죠. 마케팅 예산 대비 뭐 리드랑 뭐 MQ를 어떻게 늘어나는 거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 고투마켓 쪽에 이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좀 크런칭을 하셔야 되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좀 계속 비슷해요. 계속 비전 보여주고 로드맵 보여주고 우리 팀이 더 성장했어 이런 거 보여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덱들이 구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끝이고요. 혹시 뭐 좀 도움이 되셨거나 하면은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유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